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담양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유흥주점으로 확산하더니 연쇄 감염을 통해 학교로까지 전파됐는데요.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미 40명을 넘었고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남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800여 명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광산구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학생들은 광주 광산구의 한 중식당과 연결돼 있습니다. 중학생은 식당을 직접 방문했고 초등학생들은 담양 지인 모임으로 분류된 확진자의 자녀들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거기를 방문했었던 이용자, 음식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이용자나 직원보다는 이제는 그 직원, 거기를 방문했던 가족 또는 그 직원의 가족 이런 식으로 N차 감염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담양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광주 24명을 포함해서 전남과 전북, 서울까지 모두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난 확진자는 지난 14일 확진된 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수행비서입니다. 지난 7일 담양에서 8명이 모임을 가진 뒤 6명이 확진됐고 이들 가운데 1명이 다녀간 광산구 중식당에서 지금까지 12명 확진. 수행비서가 다녀간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에서도 일행과 종업원 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설 내에서 사람 간 일정 거리 두기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은 이대로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다며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새 후보가 광주에서 첫 TV 토론을 갖고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최대 위기에 빠진 여당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4석 거대 여당의 시에서 무능한 개혁을 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후보들의 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수의 신고한 민심 회복,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해법은 결이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남겨두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집중 토론, 끝장 토론을 당의 문화로 만들고 대통령부터 일반 당원까지 가감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지난 재보선 민심 위반의 단초가 됐던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실제 시세는 공시지가 기준이 9억이니까 13억이 넘을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정부 성공과 당의 미래를 이끌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원만한 당청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법을 통한 개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는 마치 어떠한 민생도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광주 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체 당원의 3할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타 지역 민심에도 영향을 끼치는 호남 표심. 그 민심을 선점하려는 후보들은 내일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 제주적 합동연설회를 갖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산물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 지역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 어민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이 세계에 대한 핵 공격과 다름없다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 지역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원전수 해양 방출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것을 걱정하는 우려만으로도 우리나라 수산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지역 어류도 오염될 수 있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우리 어민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해남 지역 어민들과 전남 지역 각 지자체들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수 지역 어선 150여 척은 국동항과 장군도 일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187만 7천여 톤으로 전국의 57%,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어업 비중이 큰 전남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오염수 해양 방출 시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전 해역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유익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를 구성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시 전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민 안전에 중점을 둔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만취한 50대가 몰던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안에서는 불이 난 집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진선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뒷부분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던 도로에도 처참한 사고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해남군 황산면의 한 도로에서 54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건 어젯밤 8시 30분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태국인 27살 남성과 21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채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2명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그분들 이제 추돌사고 나가지고 일단 현장에서 직사했고요. 한 분은 심정지였는데. 농촌마을 주택 창문이 모두 날아갔고 곳곳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무안군 해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안방에서 이 집에 사는 55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청 앉아있었죠. 반청. 벽에 기대서. 다른 지병이 있으신가 또 병적 기록도 하기도 해봐야 될 경찰은 1차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수 감식과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4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13번째 발생한 지진이었고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는 신안과 해남 등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는 문의 전화가 일부 걸려왔지만 아직까지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4.19 혁명 기념식에서는 김영갑 씨와 김효숙 씨 등 4.19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았고 문화공동체 딴청은 당시 상황을 재현한 창작 뮤지컬을 선보이며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실력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진학부장협의회가 지난달 치른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 고3 학생들의 국어 평균 점수는 62.63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4점가량 높았습니다. 수학 평균 점수도 41.49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3.4점가량 높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교별 맞춤형 대입 지원 컨설팅을 하는 등 진로 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1분기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20%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이 광주는 3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7.6% 늘었고 전남은 수출액이 89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3%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광주의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전남은 합성수지와 철강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내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광주 전남 소재 15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50여 명의 취업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해 2차례 열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111명이 채용됐습니다. 신안군 임자 대광해수욕장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국제해변 인증을 받았습니다. 임자 대광해수욕장은 12km 이상 고운 모래가 펼쳐진 동양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으로 깨끗한 수질과 완만한 수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루플래그 인증 제도는 덴마크 국제환경교육재단에서 부여하는 국제 인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타이거즈 왕조 신화를 이끈 김응용 전 해태 감독을 초청해 레전드 데이를 엽니다. 기아는 오는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홈 경기에 앞서 김 전 감독을 초청해 옛 시절을 추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타이거즈 왕조를 이룬 주역들을 초청하는 레전드 데이의 첫 주자로 선정된 김 전 감독은 18년 동안 해태 사령탑을 맡으면서 9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호남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서삼석 의원이 기호 5번을 부여받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각 가정에 전기를 연결하는 전봇대처럼 청년들의 의지와 바람을 정부와 민주당에 전달하는 전봇대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대안으로 20, 30대 선출직 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민주당 당규를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고흥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과 26일 고흥군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공표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10대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살 A씨를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둔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 중학생을 마주치자 머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